가수 송창식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도 오랜만에 방송에 출연해 근황을 알렸던 송창식은 가수들로부터도 노래 잘하는 가수로 찬사를 받았고 동시대의 모든 젊은이들이 노래 한 곡쯤은 외우고 다녔을 만큼 큰 사랑을 받았던 국가대표급 통기타 가수였는데요. 그러나 그런 송창식은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굴곡이 심한 삶을 살았고 너무나 충격적일 정도로 절망적인 일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그동안 어느 매체를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6.25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마저도 가족을 버리고 가출해 고아로 조부모에게 맡겨진 뒤 말도 못하게 힘겨운 집안 사정 때문에 서울내고를 중퇴할 수밖에 없었던 송창식은 집을 나와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노숙 생활을 하며 밤에는 공사장 경비로 생계를 겨우 이어나갔는데 그의 친부는 경찰관이었던 송영숙 씨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잘못 알려진 것으로 송창식의 모친이 결혼 전 47년도에 충무에서 전영님이라는 화백을 만나 교제를 하던 중 송창식을 임신했지만 이들의 교제는 결혼까지 이어지지 못했고 이듬해 전영님 화백이 다른 여성과 결혼하고 송창식의 모친도 송영숙 씨와 결혼해 각자 살림을 차린 뒤 송창식을 출산했기 때문에 송창식의 친부는 실은 송영숙 씨가 아닌 전영님 화백이었습니다. 더구나 송창식의 모친은 결혼 2년째로 접어든 49년 봄에 아들 창식을 포대기에 싸고 3년 전에 헤어졌던 전영님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녀는 선생님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지 않으려고 했는데 꼭 알려드려야 할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선생님이 아들이에요 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송창식의 모친은 아기를 보여준 뒤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말만 남기고 다시 고향인 인천으로 떠나버렸고 그러다 이듬해 6.25가 터져 남편이 사망한 뒤 행상으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5년 후 아들 창식을 버리고 가출해 송창식은 그때부터 조부모에게 맡겨져 불우한 성장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는 21살이었던 67년 당시 집을 나와 노숙을 하며 밤에는 공사장 경비로 낮에는 홍익대에 다니는 친구를 따라 몰래 강의도 듣고 캠퍼스 잔디밭에서 청춘을 즐기며 본의 아니게 홍대생으로 통하게 되는데 맨날 홍대 잔디밭에 있어서 다들 홍대생인 줄 알았기 때문에 도강을 해도 아무도 몰랐고 또 건설 현장 경비 외에도 홍대 조각과학생들을 따라 해태상을 만드는 공장에 가서 시멘트를 부어 모양을 만들고 완성되면 색작업을 하는 노동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주머니 사정은 어려웠지만 음악적 재능과 실력이 출중했던 송창식은 노래하고 기타를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기 마련이었고 홍대의 명물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캠퍼스 잔디밭에서 노래를 부르던 송창식에게 한 남자가 찾아와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고 그때 송창식은 동아줄이 내려온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인생이 바뀌게 되는데 그 남자는 바로 이상벽으로 홍익대 재학 중에 학교 밴드팀이 대학생 재즈 페스티벌에서 최우수상을 받으면서 공연도 다니고 하다가 세시봉과 인연이 되어 그곳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세시봉에 가수 차중락이 와서 공연을 하기로 한 날 비가 무지하게 쏟아지는 바람에 당시는 가수들도 버스를 타고 다니던 시절이라 1시간이 넘도록 도착을 못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세시봉 사장은 이후 직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게 되는데요. 이상벽은 학교에 가면 늘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는 애들이 우글우글했으니까 그곳에서 세시봉 무대에 오를 출연자를 찾아보게 되었고 고개를 쳐받고 죽기 살기로 기타를 치던 송창식이 눈에 띄게 되는데 옷이 너무 남루해서 저 옷을 입고 무대에 올라가면 웃음거리가 되지는 않을까 고민을 했지만 기타를 무지하게 잘 치는 건 맞았기 때문에 그는 송창식에게 다가가 세시봉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길 갈래 하고 물었고 송창식이 거기가 뭐 하는 덴데? 라고 묻자 네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루 종일 들을 수 있어 라는 대답에 밥만 주면 가겠다며 끼니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즉각 승낙을 해 송창식은 동아줄의 남자 이상벽을 따라 세시봉에 입성하게 됩니다. 항상 출중했던 송창식의 노래가 마음에 들었던 사장님은 송창식에게 야 다음 주에 나오는 대학생들 가지고 네가 마음에 드는 애가 있으면 세시봉이라는 이름으로 보컬 그룹을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다음 주에 세시봉에 온 인물 중에 윤영주를 눈여겨본 송창식은 윤영주에게 함께 해보지 않겠냐고 권유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윤영주는 다른 데서 이미 하고 있다며 단칼에 거절했고 한번 그렇게 튕기더니 다음 주에 또 와서는 이번엔 하겠다고 말하며 그렇게 트윈 폴리오가 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영주가 팝송을 주로 부르니까 송창식은 팝송을 잘 몰라서 하지 않으려 했지만 자신과 비슷하게 성악을 전공한 조영남이 팝송을 부르는 걸 듣고는 해볼만하다고 느끼고
그때부터 윤영주와 서정적인 팝송 스타일의 곡들을 불러 큰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당시 여학생들로부터 송창식의 인기는 대단했는데 한 드라마 센터에서 콘서트를 했을 때는 유리창이 깨질 정도로 인파가 몰렸고 특히 이들의 노래 중 당시 웨딩 케이크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밤도 깊고 고요한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잠 못 이루고 깨어나서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니 68년 2월 2일에 결성된 트윈폴리오는 그러나 69년 12월 말에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만에 윤영주가 탈퇴하며 해체를 하게 되는데 윤영주는 당시 의대생이라 학교로 돌아갔어야 했고 그의 아버지가 학교의 학장이자 윤동주 시인의 육촌동생이었기 때문에 딴따라가 되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송창식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이별을 당한 것인데 사전에 아무런 내기가 없던 윤영주는 12월에 트윈폴리오 리사이트를 열면서 기자회견장에서 돌연 탈퇴를 선언했고 그 바람에 송창식은 깜짝 놀라 벙찌게 되었으며 이제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겠다 하던 시기에 금전적 수입도 끝이 나고 팀원도 잃고 그야말로 배반당한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트윈폴리오는 원래 세시봉이라는 이름의 트리오였지만 한 명이 군대를 가는 바람에 듀엣으로 팀이 되었건만 남은 한 명마저 탈퇴하면서 송창식은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인데요. 그러나 트윈폴리오는 전국 여학생들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준 최초의 통기타 그룹으로 짧은 활동에도 전설로 남았고 해체를 하더라도 바로 해체를 못하고 송창식이 노래를 하자고 부르면 윤영주가 또 나와 노래를 하기도 했으며 해체 후에도 고별 콘서트를 6번이나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솔로로 다시 나와 트윈폴리오 때보다 더 큰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77년, 76년에 소위 잘나가는 연예인들이 다 잡혀갔던 약초 파동에도 휩쓸리지 않았던 송창식에게 다른 심각한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당시는 예비군에 안 가도 벌금을 내면 그만이었지만 갑자기 예비군을 안 간 사람들을 다 잡으라는 정부의 명령이 떨어졌고 송창식은 시범 케이스로 구속까지 되면서 아내와 결혼을 앞두고 20일간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그는 당시 감옥 안에서 사랑 노래의 가사를 번뜩 떠올렸고 면회를 온 아내를 향해 가로막은 유리를 사이에 두고 가사를 적은 종이를 건네주며 이걸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아내를 향한 러브레터를 썼던 그 노래가 바로 그 유명한 사랑이야인데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내 마음 깊은 거기에 찾아와 어느새 촛불 하나 이렇게 밝혀놓으셨나. 송창식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발라드 곡으로 유명한 이 곡으로 그는 79년에 MBC 10대 가수상을 수상했고 이 노래의 작사가는 아내인 한성숙 씨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내가 가사를 수정해줬기 때문에 송창식은 결혼기념으로 저작권 등록을 아내 이름으로 해줬다고 합니다. 여기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는데 사랑이야의 가사가 처음에 심의에 걸려서 봤더니 가사가 외설적이라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고 수정을 해서 다시 내라고 했지만 송창식이 고치지 않고 다시 냈더니 그대로 또 통과가 되어 담당자가 바뀐 건지 하며 당시 엿장수 마음대로였던 황당한 심의를 그렇게 넘어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또 크게 히트했던 참새의 하루 역시 심의실에서 가사가 논란이 되었는데 마누라 바가지는 자장가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라는 부분에서 마누라 바가지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라며 안 된다고 했다는데 아내의 바가지조차도 사랑이라고 표현하며 부부의 애정을 그린 가사를 나쁘다고 말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바가지는 자장가로 부르는 사랑의 노래. 어쨌든 송창식은 그렇게 아내와 77년에 결혼에 꼴이 나게 되는데 이들은 서울예 고동창으로 아내는 미술을, 송창식은 성악을 전공했고 송창식은 원래 독신주의자였지만 아내에게 홀리면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송창식이 아내와 만났을 때 아내는 미국 정보부 CIA 비행기의 승무원으로 은행원 월급이 2만원 할 때 아내의 월급은 50만원이었을 정도로 송창식과는 전혀 다른 세상을 살던 사람이라 자기한테 마음이 있으리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연말 파티를 하는데 송창식에게 파트너 하나를 구해달라 하길래 자신보다는 나이도 훨씬 어른이면서 사회적으로 더 파워도 있는 사람을 소개해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가 그만 그 일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송창식이 너무 미안해하자 아내가 네가 같이 갈래? 라고 제안하게 되면서 파트너로 아내와 애인연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파티에서는 같이 춤을 추다가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 때 12시 땡 하면 다 같이 눈을 감고 키스를 해야 했는데 그때 키스를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던 송창식에게 아내는 어서 키스를 하라고 했고 이 여자가 굉장히 쿨하구나 하며 뽀뽀 수준으로 입만 살짝 갖다 댔는데 뽀뽀를 하다 보니 송창식의 머릿속에 독신주의는 어느덧 저 멀리 사라져 있었고 그렇게 교제를 시작해 17일 만에 구혼하며 결혼까지 골인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상벽이 기자였던 시절 송창식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이상벽에게 가장 먼저 알려 특종을 낼 수 있게 해줬어야 했지만 아내의 친구 남편이 다른 신문사 기자여서 거기로 소식이 먼저 들어가게 되었다는데요. 속상했던 이상벽은 송창식에게 다른 기사거리가 없냐고 물어보았고 그래서 마음대로 쓰라고 하자 이상벽은 송창식이 오페라 춘향전을 제작한다고 계획도 없던 기사를 내게 되는데 그렇게 물이 엎질러지자 송창식은 울며 겨자 먹기로 정말 뮤지컬 춘향전을 쓰게 됐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이야의 가사가 멋있다 보니 누가 결혼을 한다고 축가를 부탁해서 부르려고 갔지만 한 500m 앞에서 차가 너무 막혀 바로 앞에서 결국 도착하지 못했고 그게 개그맨 김학래 임미숙 부부였으며 결국 그 뒤로 송창식은 절대 축가 약속을 안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솔로 가수로 나와 대박을 치던 73년도 당시 송창식은 돌연 입대를 하게 되어 방위병으로 병무청에 출퇴근을 하게 되는데 바쁜 활동으로 주변을 돌아볼 틈 없던 송창식에게 TV를 볼 시간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채널을 돌리던 그는 채널 2번 미국 방송 AFKN을 보다가 흘러나오는 노래를 듣고 일주일 넘게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당시 AFKN에서는 미국 아마추어 블루스 콩쿠르 대회를 방영했는데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듣던 그는 듣다 보니 참가자들이 너무 잘해 감탄할 지경이었고 자신이 8살 때부터 작곡을 했고 서울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을 했으며 음악을 전공한 지 30년이 됐는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저들보다 자신이 못한다는 생각이 들자 너무나도 분하고 난 바보냐는 생각에 퇴근하고 집에만 가면 그 생각이 나서 일주일 넘게 극복을 못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아무리 엉터리로 했다고 해도 아마추어 콩쿨로 나온 애들보다도 못하니 깊은 절망과 고뇌에 빠지게 된 송창식은 그러다 TV에서 전주대사슴놀이를 또 보게 되었고 대금과 가야금병창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 국악에 관심도 없었다가 한참 생각하다 내린 결론이 내가 하던 클래식과 블루스 음악은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음악이 아니었구나. 내가 다른 쪽으로 가서 너무 열심히 했다라며 그동안 배웠던 모든 음악적인 걸 다 놔버리고 지금까지 잘못했으니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음악 이론부터 다시 만들자고 다짐하게 되는데요. 그때 그는 가수로서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되었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 내가 제일 잘해야 된다.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지만 그건 인기만 있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체계로 음악을 하자라며 지금까지 몇십 년을 쌓아온 음악 이론을 모조리 지우고 치열한 연구 끝에 새롭게 송창식표 음악 이론을 다시 정립하게 되는데 그런 고뇌 뒤에 나온 그의 역작이 바로 그 유명한 피리 부는 사나이였습니다.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바람 따라가는 떠돌이 멋진 피리 하나 갖고 다닌다. 송창식이 이전까지 했던 음악이 서양풍이었다면 통곡의 시간 이후 국악과 가요를 접목해 음악의 풍이 바뀌게 되는데 피리 부는 사나이가 전환점이 되어 그는 그렇게 한국 가요사에 굵은 획을 긋게 되었고 또 당시 발표한 노래 한 번쯤은 아예 남진나 훈아와 비슷하게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 쓴 곡으로 한 번쯤을 만들고 영시의 다이어리라는 심야 프로에서 노래를 부르니 PD가 노래를 듣고는 엄지를 치켜 세웠을 정도로 송창식은 마음만 먹으면 한 번 딱 들으면 꽂히는 대중적으로 먹히는 곡들을 쏟아내게 됩니다. 한 번쯤 말을 걸겠지 언제쯤일까 언제쯤일까. 원래 한 번쯤은 자신이 부르려던 게 아니라 정훈이를 주려고 만든 곡으로 정훈이용으로 반주 작업까지 완료했다가 소속 레코드사가 달라서 못 주게 된 것을 자기가 다시 불러서 히트를 시켰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후 발표한 가나다라도 가요와 국악을 접목한 송창식의 이론이 들어간 노래로 제1교포들이 3세들이 한국말을 못해서 걱정을 하니까 3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자 해서 만들게 된 곡이었지만 정작 그들에게가 아닌 한국 대중들에게 또 큰 히트를 하게 됩니다.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고 싶은 말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송창식은 데뷔한 지 무려 50여 년이 넘었지만 매일 1시간씩 발성 연습, 또 1시간은 기타 연습에 매진한다고 합니다.
인생 모든 것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며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기초를 벗어나는 것은 없다고 그는 설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음악의 기초를 닦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며 마치 구도자가 돌을 닦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은 음악을 통해 수련을 하는 셈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아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 돈도 많이 빌려주고 사람들에게 빚 보증도 많이 서주었지만 제대로 받은 게 없고 받을 생각조차 없어 많은 재산을 잃었다고 하는데 인생의 목표가 인기나 돈이 아니라 음악을 통해 어디까지 갈 수 있나 정진하고 수련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송창식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자료조사와 영상 편집에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서 격려해주세요. 또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